안녕하세요. 우리 집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는 양담소 소장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백수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망한 남편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난 사례네요. 한번 볼까요? 2년 전 남편이 위장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빚이 늘었다며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자고 했죠. 아직 10대인 아이들이 걸려서 망설였지만 이혼을 하지 않으면 집도 넘어간다고 해서 결국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남편은 위장이혼인 게 들통나면 안 된다고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생활비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주지 않았는데요. 글쎄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새살림을 차렸더군요. 여기까지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2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상속인이라 상속인 재산을 확인해 봤더니 남편이 살던 집, 운영하던 가게, 심지어 예금까지 전부 같이 사는 여자 앞으로 돌려놓고 남은 거라고는 갚아야 할 카드 대금 2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남편 예금 통장을 보니 이미 10년 전부터 그 여자한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두 집 살림을 했더군요. 속아서 이혼한 것도 억울한데 대학생인 아이들이 아빠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질문은 일단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백수연 변호사님, 저는 먼저 이것부터 조금 상담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편한테 속아서 이혼 신고를 했잖아요. 이거 가장이혼 되돌릴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법원에서는 이유가 어찌 되었건 이혼할 때 두 사람 사이 이혼하겠다 하는 이제 의사는 똑같았기 때문에 이거 이혼을 뭐 무효로 돌린다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이혼을 한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고 새로운 여자하고 혼인신고한 것이 유효해서 지금 법상으로는 보니까 그 여성이 실질적인 배우자가 돼버리는 거네요. 지금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그럼 억울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어렵겠습니까? 근데 사연을 보니까 지금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한 2년 전에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2년 전에 하셨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생활비 보내주면서 지금 두 집 살림을 한 게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발견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됩니까? 됩니다. 그거는 다행이네요.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이제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 이제 부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내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지금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기간 안에 제기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때로부터 3년도 안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있은 때로부터 10년 역산을 하면 상당 기간 동안 지금 부정행위가 있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혼한 시점 전부터 해서 최근 이제 10년 정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자료도 좀 뭐 소액이나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연을 보면 지금 그 여자가 꼬드겨서 가장이혼도 시키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재산이 다 그 여자 명의로 빠져나간 거 보면 이것도 지금 같이 공모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법원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지를 물어주면 위자료가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사실 많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뭐 2~3천만 원 뭐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래도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위자료 액수만큼 최대한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남편이 10년 정도 부정행위를 해온 것 같고 이렇게 가장이혼까지 공모한 정황이 좀 보인다면 위자료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 받아가지고 카드 대금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카드 대금 200만 원이니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변호사님? 일단 이혼은 이혼이라고 치고 그 재산이 모두 여성 명의로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그 명의 신탁이나 뭐 이런 걸 주장해서 재산 분할로 좀 가져올 방법은 없을까요? 이혼한 지 만약에 2년이 안 되셨으면 이제 재산분할 청구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망인 명의로 지금 남아있는 재산이 없고 다 이제 증여돼서 지금 현재 배우자한테 넘어가 있는데 이게 명의신탁 재산이다라고 밝혀지면 이제 그러니까 망인이 이제
지금 현재 배우자한테 명의신탁을 한 거다라고 인정되면 어느 정도 재산분할 청구도 좀 고려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네. 위장이혼이어도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셨다면 그 부분도 사실은 제척 기간이 이제 지나버려서, 그러니까 이혼 청구를,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서 그 부분은 또 하기 어렵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아까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안달로부터 3년, 이슬람부터 10년이고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2년이니까 이제 기간도 좀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 지금 자녀들이 이 지금 그 여성에게 증여한 부분, 새로운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분, 이걸 가지고 뭔가 다른 뭐 유류분 청구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볼 수는 없겠습니까? 당연히 유류분 청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이제 망인 이제 배우자가 되는 거죠. 전 배우자 망인이 지금 현재 배우자한테 전 재산을 사실은 이제 증여한 거고 현재 배우자가 또 상속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상속인이 받은 이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지금 자녀들은 네. 상속인 입장에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이제 카드 대금 등 이제 다른 빚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네. 유류분 청구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른 빚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검토도 조금 해보시고, 빚보다 그래도 내가 유류분 청구를 해서 좀 더 받을 게 좀 더 있겠다 하는 계산이 되면 상속 포기하지 마시고 유류분 청구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금 자녀들이 몰랐던 채무, 더군다나 또 헤어져 살았던 부모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 바로 이제 상속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사연처럼 혹여라도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뭐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어떤 부분이 더 낫겠는지를 한번 변호사하고 잘 상담을 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지금 이런 사연 보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위장이혼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위장이혼, 가장이혼도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우리 이런 사유 때문에 잠시만 이혼하자 해도 사실 그 잠시만이 길게 이어질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 제대로 안 해놓으면 또 무턱대고 2년 지나가 버리면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부채 때문에 또는 뭐 세금이 늘어나면서 세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했는데 큰일 났다라고 상담 오시는 분이 실제로 좀 많이 생기고 계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느끼시고 판단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족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리는 양담소 소장 양소영 변호사였습니다. 백수연 변호사였습니다.